안녕하세요, 풍부입니다. 이게 화면이 바로 이렇게 잡고 이거를 화면 조정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하고 됐습니다. 오늘 벌써 12월 10일이네요. 금요일 아침. 아침에 걷는 풍부 시작합니다. 오늘은 조금 포근하죠. 날씨가 한 4도 정도, 영상 4도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. 대신에 좀 비 소식이 있더라고요. 비 소식. 간밤에 비가 조금 내렸나? 살짝 바닥이 좀 촉촉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네요. 금요일입니다.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나요? 오늘 한 주. 오늘 한 주를 마감하는 거의 오늘 금요일 월화수목 이렇게 잘 견뎌주시고 또 즐겁게 좀 지내셨으면 좋겠네요. 좀 하고 싶은 일들을 좀 많이 하고 한 주가 싹 이렇게 오늘까지 가볍게 이렇게 지내온 것 같습니다. 원래 금요일이면 이렇게 거리에 나와서 아침 일찍 이 걷기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좀 많았는데요. 방금 이렇게 이제 초반에 이렇게 걷기 시작하는 사람들 한 2명 정도 만난 것 같고요. 지금 이 라인에, 제가 서 있는 라인에는 보이진 않네요. 대신 차들이 이렇게 많이 지나다니고 있고 그렇습니다. 예전에 참 또 생각을 해보면 와, 클래식 음악이 그 클래식 음악을 한 사람들의 전유물이다. 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한 적이 있잖아요. 왜냐하면은 대중음악하고는 좀 달리 이게 예를 들어서 뭐 공연장에 즐겨 가지도 않고 그건 대중음악도 마찬가지예요. 콘서트 이런 거 이제 좋아하는 그런 가수가 있고 하면은 팬으로서 콘서트에도 참여하고 무슨 팬미팅에도 참여하고 이럴 수 있는데 통상 많은 사람들이 전부 그렇게 움직이진 않잖아요. 대신에 그런 대중음악들은 방송을 통해서 많이 소개가 되죠. 대중음악 자체가
너무나 이제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장르 중에 한 분야잖아요. 특히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음원도 많이 듣고요. 뭐 가끔 한 번씩 콘서트 가기도 하고요. 그래서 뭐 우리 한국의 이제 유명한 가수들, 인기 많은 가수들, 뭐 BTS 비롯해서 그 전에도 한류 가수들이 또 아시아권, 뭐 유럽권, 그 남미 그런 데 많이 가서 활동도 하고 막 이랬었잖아요. 한국은 또 특히 걸그룹이 유명하고요. 그러니까 남녀노소 거의 불문하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즐거움을 주기도 하고 많은 영향도 끼치고 이렇게 왔는데, 사실 클래식 음악하고 관련해서는 물론 뭐 방송을 안 한다는 건 아니지만, 그 다음에 콘서트를 개최를 안 한다는 건 아니지만, 당연히 대중음악보다는 이렇게 이제 사람들하고의 밀접성이 떨어지잖아요.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약간 클래식 음악을 하는 사람들의 전유물이다. 좀 약간 또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들게 한 게 그런 거잖아요. 누가 클래식 음악을 전공을 하는가, 이런 생각. 그냥 예를 들어서 나는 뭐 공부를 해가지고 뭐 경영학과를 가겠다, 뭐 국문과를 가겠다, 아니면 뭐 이공계 쪽으로 기계공학과를 가겠다, 전자공학과를 가겠다, 뭘 하겠다, 뭐 사범대를 가겠다, 응?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나는 피아노를 전공해야 되겠다, 바이올린을 전공해야지, 성악을 전공해야 되겠다 라고 흔히 생각은 못 하잖아요. 그러니까 뭔가 그런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은 좀 한정되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. 그죠?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. 어려서부터 예를 들어서 어떤 부모가 관련 종사자거나 아니면 그런 또 뜻이 있어서 그런 방향으로 자녀를 이렇게 이제 성장하게 만들지 않는 이상, 그 학생 본인이, 수험생 본인이 그렇게 내가 이 전공으로 난 음대를 가겠다 라고 말하는 케이스가 과연 있을까요? 있을지도 모르겠어요. 진짜 한국에도 모차르트 같은 그런 청소년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한번 들으면은 그 곡을 정말 완벽하게 재현을 해내고 뭔가 그런 음악성을 겸비를 하고 작곡 능력도 갖추고 연주에 탁월한 능력을 보이고 박자 감각, 리듬 감각, 절대음감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반향을 불러일으키게 하고, 뭐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. 근데 일반적인 경우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. 클래식 음악. 그러니까 벽이 있어요, 아직도. 그러니까 많은 시도를 하잖아요. 일단은 어떤 많은 사람들하고 소통을 하려고 하고요. 예를 들어서 뭐 열린음악회 같은 데서 좀 나와가지고 클래식 음악을 연주하기도 하고, 또 한편으로는 퓨전 음악 같은 거, 클래식은 클래식이되 대중음악 또는 국악 이런 분야하고 같이 접목을 시켜서 함께 연주를 한다든지, 그런 같이 하는 퍼포먼스를 보여준다든지 뭐 이런 게 있잖아요.
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조금씩 이제 다가가는 모습을 보이긴 하지만 여전히 클래식 음악을 그렇게 가까이서 이게 정말로 내가 이제 평소에 즐겨 듣는 음악이다 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. 그런데 약간 이런 게 있어요. 그러니까 어떤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게 심지어는 취미까지 오르는 단계가 되려면 어떤 계기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. 결정적인 계기. 저는 좀 이런 게 있어요. 그러니까 제가 클래식 음악에 대해서 뭐 그 잘 알고 그거를 뭐 매일매일 즐기고 마치 취미 생활을 그걸로 한다 라고까지는 말하기는 좀 힘들겠으나 대신에 아주 긍정적으로 좀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죠. 그리고 이거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겠는데, 좀 약간 재밌는데, 좀 좋은데. 그게 어떤 계기였냐면 몇 번의 계기가 있거든요. 어떤 그 당시의 상황과 그 당시의 사람의 반응 이런 거거든요. 옛날로 돌아갑니다. 고등학교 때. 고등학교 때 예전에 말이죠. 제가 고등학교 졸업한 지도 꽤 오래됐는데 그때 음악 실기 과제가 있었죠. 그러니까 실기 시험이에요, 말하자면. 실기를 통해서 시험을 보는데 딱 이 과제가 이거예요. 본인이 좋아하는 곡을 본인이 연주할 수 있는 악기로 연주를 해라. 그때 참 음악 선생님이 약간 뭐라고 할까요? 뭐 실력을 겸비한 분인 것 같았어요. 실력과 약간 뭐라고 할까요? 좀 음악 선생님으로서의 약간 괴팍한 부분, 약간 괴짜 같은 부분.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예술가스러운 그런 거. 그러니까 모든 예술가가 뭐 다 괴팍하다 이건 아니지만 조금 또 우리가 약간 선입견이 있잖아요.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음악 선생님이 있었죠.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막 좀 선생님들의 막 권위가 좀 있었죠. 지금보다는 더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선생님 말 한마디 하면 이제 학생들이 알겠습니다 막 이러던 시절. 조금 그때 제가 막 검토를 했죠. 이거 좀 실기 뭐 아무것도 아닌데 뭐 필기 시험 잘 봐도 되고 또 못 보면 또 어떠냐 이런 생각도 했지만 약간 또 시험을 본다고 하니까 막 경쟁의식 같은 게 또 생기죠. 이거를 그래도 좀 잘해보고 싶다는 그런 마인드. 당시에 제가 그 연주할 수 있는 악기가 없었어요. 거의 뭐 학교에서는 뭐 그냥 뭐 그런 이론 과목 공부들 국영수 위주로 하잖아요. 국영수, 과학, 뭐 사회 이런 거 위주로 했지 예능 쪽은 그렇게 뭐 다루거나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어려서부터 그런 방향으로 양성되어 가던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관계가 멀었거든요. 그러니까 저는 그 당시에 그랬어요. 그냥 뭐 내 주변에 있는 악기, 그래 리코더 있네, 리코더. 리코더를 집어들었죠.
아니 근데 막말로 리코더도 잘 연주하면은 아주 아름다운 소리 나는 거 아시죠? 리코더를 딱 집어 들었죠. 아, 연주를 해보자. 리코더로. 자, 악기는 결정했으니 이제는 곡을 결정하자. 쫙. 곡을 어떻게 결정해야 될까요? 그러니까 곡의 제한은 일단 없었어요. 그 말은 대중음악을 연주해도 되고 클래식 음악을 연주해도 되고 심지어는 동요도 된다는 거예요. 그런데 좀 판단을 했죠. 동요는 연주가 가능할까요? 불가능할까요? 약간 제 생각에는 이거는 열려있긴 하지만 연주를 하면은 좀 안 될 것 같은 생각. 음악샘이 그런 요구하는 그런 분야가 아니라는 생각을 한 거죠. 그래서 결정을 해야 돼요. 네. 대중음악을 할 거냐. 대중음악을 하고 싶은 마음이 또 있었죠. 왜냐, 그 당시에 즐겨 듣던 음악이고, 아, 이거를 하면은 그 같은 반 친구들의 반응도 좋을 것 같고, 막 여러모로 생각을 했죠. 그런데 막상 그거잖아요. 대중음악 자체가 어려워요. 하려면은. 왜냐면 음반, 그 악보도 구해야 되고, 네? 그리고 그 연주하는 곡의 길이가 또 길 거고요. 한 3분 막 이렇게 되잖아요. 그래서 좀 빠른 방법을 찾았죠. 빠르게 좀 찾을 수 있고, 또 연주도 좀 빠르게 할 수 있고, 그 다음에 아, 이 곡 잘 선택했다 이런 평가를 좀 받을 수 있는 곡. 슬 이제 감이 오죠. 음악 교과서, 음악 책을 펼쳤죠. 음악 책을 쭉 넘기면서 막 여러 가지를 다루잖아요. 그 안에 무슨 가곡도 있고, 네? 무슨 약간 뭐 옛날 전통적인 우리 민요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있잖아요. 그걸 다 이제 한 번씩 배우는데 딱 찾은 거죠. 아, 이거다. 아, 이거다. 뭘까요? 이거다. 탁 하면서 이제 무릎팍을 쳤던 이거구나. 바로 노래의 날개 위에였습니다. 노래의 날개 위에 라는 곡이죠. 그 곡이 어떤 곡인지 아세요? 거기 클래식 음악이거든요. 클래식 음악 중에 몇 곡이 우리 고등학교 음악 교과서에 나오는데, 보통 그 클래식 음악 일부에 가사를 붙인 곡이에요. 가사가 붙어져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거를 학생들이 노래를 할 수 있게 직접 가사가 붙어 있어요. 그러면 그 음악을 음미하기가 더 수월하겠죠, 학생들 입장에서는. 노래의 날개 위에라는 이 곡의 작곡가, 바로 그 유명한 누굴까요? 맨델스 존입니다. 맨델스 존의 노래의 날개 위에. 유명한 작곡가죠. 맨델스 존. 딱 이거를 선택한 거예요. 그리고 그 악보를 보면서, 악보가 딱 나와 있잖아요. 음을 연주를 하죠. 어떤 식으로 연주했을까요? 옛날에 그 당시에 인터넷을 막 이렇게 활용하고 이러던 시절이 아니거든요. 요즘에는 그런 이제 연주를 할 수 있는 좀 실질적인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. 아, 이거
이렇게 이 곡을 하고 싶다. 그럼 인터넷에서 바로 찾아질 겁니다. 솔직히 찾을 수 있을 거예요. 근데 그때는 그러진 못했거든요. 그리고 음악 연주에 대해서 그거를 그런 공부를 하지 않는 이상 문외한인이잖아요, 그 분야에 대해서는. 근데 연주는 일단 해야 돼요. 연습을 해서 발표는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했느냐, 그 당시 컴퓨터를 활용했죠. 그 당시 흑백 컴퓨터였어요. 그러니까 화면 자체도 모니터도 흑백이었어요. 옛날에 16비트 컴퓨터 말하자면 그냥 방치해둔 그런 컴퓨터가 있었는데, 어렸을 때 그 컴퓨터로, 그 PC를 활용해서, 그때 프로그램이 뭐였죠? 베이직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죠. 베이직 프로그램, GW 베이직. 네, 생각나네요. 그 베이직 프로그램을 활용을 해가지고 그 음표들을 입력을 하는 거예요. 그 음표들, 그러니까 그 멜로디를 입력을 하고, 그러니까 특정 코드가 있죠. 베이직으로 음악을 연주할 수 있는 코드를 입력하고, 그 다음 박자도 같이 입력을 하고, 음표의 길이 이런 거를 프로그램을 하는 거죠. 그래서 한번 그걸 먼저 들어보는 거죠. 컴퓨터가 연주해내는 음악. 그 당시에 이거 참 약간 창의적인 시도 아닌가요? 그러니까 딱 음악 책을 폈을 때, 아, 이거 느낌 오는데, 맨델스존의 노래의 날개 위에라는 곡. 뭔가 고급스러운 취향을 반영을 해줄 수 있겠구만. 이렇게 생각하고 그 음을 이제 연주를 했던 거죠. 컴퓨터로 먼저. 그러고 이제 귀로 한번 이 곡을 새기는 거지. 괜찮구만. 잘 선택했어. 진짜 아름다운 곡이거든요. 맨델스존이라는 작곡가의 음악들을 들어보면 딱 맨델스존만의 분위기가 있죠. 선율이 진짜 아름답죠. 네. 맨델스존 특유의 감성이 묻어나고, 약간 이런 게 사실 잘은 몰라요. 잘은 모르는데 그래도 느끼려고 생각하면 느껴지거든요. 그런 거 있죠. 그 중에서도 특히 아름다운 곡이에요. 노래의 날개 위에는. 딱 예를 들어서 미술관 같은데 딱 가면, 미술관 아니면 고급 레스토랑 가면은 딱 BGM으로 깔릴 만한 그런 노래거든요. 그런 음악이거든요. 그거를 수차례 이제 연습을 시작합니다. 그 컴퓨터가 연주해주는 그 멜로디, 그 박자에 따라서. 그러니까 마치 이거는 딱 학교에서 그런 노래 배우기 하고 비슷한 거예요. 학교에서 배우는 노래하고 비슷한 거죠. 선생님이 먼저 선창을 하잖아요.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따라서 이제 불러보고, 음악을 잘 모르는 학생들이라도 쉽게 따라 해볼 수가 있잖아요. 약간 그런 식으로 PC가 일종의 음악 선생님 역할을 이제 대신한 거죠. 그래서 그거를 몇 차례 연습을 했죠. 그 음악 자체가 워낙 좋다 보니까 좀 재미가 있는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새로운 시도 아닙니까? 그냥 내팽개쳐도 되는 그런 과제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, 나는 음악 못해. 연주를 한다고 하네. 노래하는 것도 아니고. 그냥 이번은 포기하자 라고 생각도 할 수 있었지만, 그 곡을, 프로그램을 짜서 연주를 들어보고 그걸 따라서 연주를 한 거죠.
리코더로 한 거예요. 리코더 음악으로 연주를 했습니다. 그리고 대망의 이제 발표일이 왔어요. 그때 좀 인상적이었던 어떤 상황이 있어요. 그 당시에 되게 재미난 친구 한 명이 있었는데, 그때 같은 반이었던 그 재미난 친구 하나 있었죠. 되게 막 장난기 많고, 막 뭐 그 나이 때 뭐 그럴 수가 있는데요. 막 이런 되게 까불까불하고 막 이런 친구. 공부에도 그렇게 관심은 없고. 근데 이 친구가 뭘 연주하는지 아세요? 저보다 먼저, 그러니까 연주할 그런 순서가 있었던 거죠. 피아노를 한대요. 피아노 연주를 하거든요. 그 당시에 뭘 연주를 했느냐, 여명의 눈동자, 그 테마, 메인 테마, 따다다다 따다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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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다다, 이거 아세요? 이거를 기막히게 연주를 하는 거예요. 막 피아노, 마치 그 장면, 피아니스트가, 남자 피아니스트가 막 연주하는 그런 몸짓을 하면서 막 연주를 하더라고요. 와, 이거 좀 약간 감동적이더라고요. 심지어는 그 음악 자체가 좀 감동적이잖아요. 그 유명한 눈동자, 그 테마, 삽입곡. 네? 유명한 눈동자가 또 그 당시에 완전 레전드 드라마로 기억 속에 남아있던 그런 때였거든요. 그러니까 그 드라마도 유명하고 워낙에 사람들의 큰 반향을 일으켰지만, 음악도, 메인 테마도 그 당시에 음반이 엄청나게 팔렸을 거예요. 거의 밀리언셀러급으로 아마 기록하지 않았나 라고 좀 예상이 되거든요. 그만큼 좋은 음악을 연주를 했죠. 와, 저 정도로 연주를 하는구나, 저 까불까불하던 친구가. 그러면서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느냐, 아, 피아노 공부 좀 했구나 저 친구. 그 당시에 좀 집이 잘 사나. 그러니까 뭔가 그런 게 나오니까, 그러니까 그런 때였거든요. 그런 출중한 뭔가 아우라 같은 게 막 느껴지니까, 와, 얘 진짜 겉으로 보는 거하고 또 다르다, 막 이러면서 그렇게 생각하던 즈음에, 와, 내 거는 글렀구나, 나는 이제 리코더다, 리코더 이제 부는구나. 그런데 딱 한순간이 또 있죠. 와, 그런 이제 출중한 연주를 보여주던 친구가 이제 들어가고, 제 순서가 점점 다가오면서 제 앞에 있던 친구 무엇을 연주하느냐, 똑같이 리코더로 연주를 했던 것 같아요. 리코더. 이게 참 웃기는 게, 제 그 앞에 바로 앞에 직전에 연주했던 그 친구는 아까 처음에 그 피아노를 연주했던 친구만큼 까불까불한 친구는 아니고, 다만 공부에 별 관심이 없는 친구. 그냥 뭐 어느 정도 그래 잘 지내냐, 그래 같이 놀러 가자 이런 거는 할 수 있지만 별로 공부에 생각이 없던, 뭔가 이런 방면으로, 학교 생활 방면으로는 어떤 열정이 없었던 친구가 리코더를 가지고 연주를 한 곡을 하더라고요. 뭘 한지 아세요?
그 곡이 바로 동요였습니다. 동요를 연주했어요. 아마도 제 기억에 이거는 이런 거죠. 그러니까 뭘 하긴 해야 돼. 안 하면 선생님한테 혼나요. 네. 보여주긴 보여줘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땐 그래요. 그 친구는 하기 싫었을 거예요. 하기 싫은데 해야 되니까. 옛날에 리코더로 뭐 연주를 해본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걸 연주하는데 제 기억이 맞다면 그 곡이 바로 학교종이 땡땡땡이었을 거예요. 학교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. 학교종이 땡땡땡 말고 다른 노래일 수도 있는데 하여튼간에 그 느낌으로. 그러니까 선생님 별로 안 좋아하죠. 그리고 약간 우리 같은 반 이제 친구들이 살짝 좀 입가에 미소를 살짝, 아이구야 이런 미소. 너 연습 안 했지 이런 거.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죠 저는. 아, 이 친구 미련 없이 그냥 학교종이 땡땡땡을 연주하는구나. 그리고 살짝 선생님의 그런 조금 그 친구를 보는 그런 참 약간 당황한, 약간 안타까운 그런 시선을 좀 보면서 아, 드디어 내 차례가 됐구나. 나의 차례구나. 약간 살짝 긴장을 하면서 띵 나갔죠. 나갔습니다. 나가서 이제 연주를 하는데 드디어 울려 퍼지기 시작하는 멘델스존의 노래의 날개 위에. 이 곡 멜로디를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? 이거거든요. 이 아름다운 멜로디. 이걸 딱 연주했죠. 우리 반 친구들 앞에서. 그런데 와, 이거 제 생각인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단순 느낌인지도 모르겠는데 약간 뭐라고 할까요? 이거 좀 너무 이런 말씀까지 드리면 좀 그렇긴 한데 제가 연주를 하면서 친구들 얼굴을 살짝 봤거든요. 그러니까 좀 약간 긴장된 순간이긴 했지만 약간 이 지금 아이들의 분위기를 이렇게 한번 보고 싶은 생각에 살짝 본 거죠. 살짝. 그러니까 그 분위기 자체만 좀 느껴본 거죠. 이거 반응이 좋다. 이거 이 친구들 좀 표정들이 뭔가 음악 감상하는 친구들 같은데? 그 이해되세요? 아니, 얘네들이 제가 봤을 때는 클래식 음악을 모를 거거든요. 아, 너무 또 친구들을 그렇게 좀 무시하는 건가요? 그건 아니고 하여튼간에 물론 연예인 눈동자 같은 거를 피아노로 연주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그런 친구도 있긴 했지만 얘네들은 클래식 음악하고는 거리가 멀 것이다 라는 생각을 좀 했었죠. 아니, 당연히 좀 그런 생각을 하지 않나요? 남자 고등학교에서 그 예전 그 시절에 그냥 막 그냥 약간 대중가요 위주로 그렇게 따라 부르고 따라 춤추고 뭐 이러던 친구들이 많았기 때문에 클래식 음악을 가지고 이렇게 접해볼 기회는 없잖아요. 사실상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했거든요. 근데 저는 딱
음악 실기 시험용으로 찍었던, 낙점했던, 예? 노래의 날개 위에 멘델스존의 그 곡을 연주했을 때 아이들의 반응이 조금 뭉클하기까지 했다니까요. 그 당시에. 따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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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곡 아세요? 이게 바로 노래의 날개 위에라고. 나중에 제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열린 음악회 같은 프로를 봤을 때요, 열린 음악회, KBS 열린 음악회 있잖아요. 거기에 대중가요 가수들도 나오고, 그쵸? 그 다음에 뭐 한 번씩 또 클래식 음악가들도 나와가지고 연주하잖아요. 제가 뭘 봤냐면 성악가 소프라노 조수미 소프라노의 노래의 날개 위에를 그렇게 부르는 그 곡을 본인의 목소리로 그렇게 열창하는 장면을 나중에 보게 됐죠.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을 가졌을 것 같아요? 와, 저는 노래의 날개 위에라는 곡을 들으면 고등학교 때 생각이 나는 거죠. 와, 내가 그때 막 컴퓨터로 작업해가지고 막 그 음악 프로그램 짜가지고 그거 들으면서 그 연습했던 그 광경, 그 생각도 나면서 동시에 실제로 그 음악 실기 시험 시간에 선생님하고 그 반 친구들 앞에서 그걸 연주를 했을 때 뭔가 생각하지도 못한, 상상하지도 못했던, 같은 친구들 그냥 맨날 장난치고 옆에서 놀기만 했던 그 친구들이 뭔가 음악을 감상하는 듯한 그런 표정들, 그 남학생들이, 그 까불기 좋아하는 친구들이 그 순간만큼은 뭔가 음악으로 하나 되는 느낌, 뭔가 약간 과장이 섞여서 말한다면 마치 그 장면 아세요? 그 영화 미션이라는 영화가 있어요. 80년대 영화인데요, 좀 오래된 영화긴 한데 유명한 영화입니다. 거기에 가브리엘스 오보에 그 곡을 참 좋아하거든요.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죠, 그 곡. 제레미 아이언스라는 이제 또 명배우가 있잖아요. 제레미 아이언스가 딱 그런 이제 어떤 남미의 오지 같은데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. 그 당시가 이제 17세기, 18세기 이러던 시절, 한창 막 유럽의 각국이 식민지 생탈전을 벌이던 그 시절. 근데 한편으로는 그렇게 이제 선교 활동을 펼치는 그런 종교인들, 선교사들이 있었거든요. 어떤 진심을 담아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또 어떤 종교를 이렇게 이제 좀 알리는, 거기에 제레미 아이언스가 그 원주민들을 향해서, 원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, 그러니까 어떤 정글 같은 데서 연주를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갔는데, 그 오지로 들어갔는데 원주민들한테 발견이 된 거죠. 제레미 아이언스가 선교사 복장을 딱 하고 있으면서 그 원주민이 이 푸른 눈의 백인을 봤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? 처음에 무기를 들고 천천히 서서히 다가오죠. 무기, 그 무기는 뭡니까? 무슨 도끼, 뭐 방망이, 무슨 화살, 그 다음에 이제 독침 같은 거 들고 따라오는 거예요. 이렇게 서서히 접근하는 거지. 얘는 무슨 우리의 적인가? 우리가 공격해야 되는 대상인가? 그때 제레미 아이언스가 자기가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던 오보에를 딱 가슴에서 끄집어내는 거죠. 아니, 당연히 말은 안 통하죠. 나는 적이 아니에요. 나는 당신들을 공격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.
난 같이 이렇게 여러분하고 지내고 싶어서 이렇게 온 거예요. 이런 말을 못하냐. 해봤자 소용이 없잖아요. 자신의 음성을 들려줘봤자 어쩌면은 그런 간곡한 표현들이 오히려 울분짖는 표현으로 들릴 수도 있거든요. 언어가 다르니까. 근데 이 사람이 연주를 하는 거죠. 갑자기 그냥 오보에로 연주를 하는 거예요.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. 우리가 잘 아는 넬라 판타지아, 바로 그 원곡 가브리엘스 오보에. 엔리오 모리코네의 작곡한, 엔리오 모리코네가 작곡한 그 곡이죠. 그 유명한 곡. 그 장면 보셨나요? 그러니까 영화사에 길이 남는 장면이거든요. 그거. 그걸 연주를 했더니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들고 있던 무기를 이렇게 내려놓으면서 그 원주민들이 그냥 이 사람한테 다가오는 거예요. 그 음악을 들으면서 그 음악에 심취돼가지고. 그러니까 음악으로 이제 소통을 하는 겁니다. 결국은 그 선교사와 원주민들의 소통의 방법,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이 바로 음악이었던 거죠. 그 아름다운 선율. 그러니까 만국 공용어 비슷하게 이 음악을 들었을 때 느끼는 감정. 이 사람은 더 이상 우리를 공격하려고 온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를 직감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. 너무 나갔나요?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. 막 장난이 난무하고 서로 남자 그 남학생들, 고등학생들 서로가 막 투닥거리고 그러던 친구들이 딱 제가 그걸 연주를 했을 때 아니에요. 제가 그 당시에 제 느낌이었을 수도 있어요. 그냥 단지 사실은 친구들은 그럴 생각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. 그냥 졸려서 그냥 단지 이렇게 멍하게 이제 쳐다봤을 수도 있는데, 그런데 그 당시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생각한 거죠. 이 친구들 뭔가 이 음악을 감상을 하고 있는 걸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, 그런 생각이 들었죠. 그 생각하기 미치게 되었죠. 그랬었습니다. 그러니까 물론 그 앞서 피아노를 연주했던 그 우리 친구의 여명의 눈동자, 그 메인 테마, 전 그걸 감상했었어요. 와, 이 친구 이런 연주 실력이 있었구만. 그걸 감상하면서 또 다른 친구의 학교종이 땡땡땡을 들으면서 이 친구 연습 안 했구만 이런 생각도 하면서 딱 제가 그 곡을 연주를 했을 때 약간 그런 느낌. 그러니까 실제로 클래식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앞에서 곡을 연주를 했을 때, 특히 조수미 같은 성악가도 그렇고 뭐 많잖아요. 뭐 한국이 배출한 바이올리니스트들, 그다음 피아니스트, 첼리스트, 그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이제 그런 감상하는 모습, 그거를 같이 이제 공감하면서, 그다음에 연주가 끝나고 났을 때 그 막 박수, 참 그때 그 기분을 느껴본다는 게 보통 상상은 잘 안 되지만 약간 그런 이렇게 같이 우리는 이 음악을 통해서 소통할 수 있다, 이런 느낌들을 많이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? 어떤 정말로 이게 내가 이걸 잘했구나, 이런 생각들, 그런 게 가능할 것 같아요. 그렇습니다. 자, 오늘도 7시 4분 이렇게 넘어가네요. 대략 한 6,000보 가까이 걸었고요.
오늘은 난데없이 클래식 음악이 좀 생각나서 풍부가 예전에 있었던 그런 일들을 좀 소개를 해드렸고요. 예. 오늘 금요일입니다. 금요일 오늘 하루 또 뜻있게 잘 보내시고 내일 토요일 또 즐거운 마음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예,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바이.